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설계 13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대체물 과제는 잘 받아봤습니다. 아직 서너 명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점 포기하지 않으려면은 지금이라도 제출하세요. 저는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이지만은 과제물 제출 방법, 특히 기한, 제출 기한, 출석 여부, 출석은 원칙으로 이야기했죠. 첫째 시간에. 원래는 오늘 듣고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듣고 이날 자정까지 제가 들으라고 그랬는데 잘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자정까지 듣고 최대한 그 다음 날이라도 들으세요. 듣지 않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리고 혹시 내가 결석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거에 있는 그, 그 자료를 안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결석을 하더라도 앞에 것도 들으세요. 들으면은 도움이 되니까 그냥 출결에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학습, 그죠? 이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느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또한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난주에는 뭘 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 그러니까 이제 미션과 비전, 목적과 목표,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실습하고 같이 겸해야 되는데 이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우리가 미래 설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난주에는 ICBM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3D 프린팅에 대한 사례를 한번 동영상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이것을 배워볼 거예요. 자, 꿈, 미션, 비전, 목적, 목표. 이 차이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꿈. 드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근데 꿈은 뭘까요? 우리 국어선을 찾아보니까 우리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명사라고 되어 있거든.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이런 꿈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자는 꿈. 자, 두 번째, 명사인데,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자, 세 번째, 명사거든요. 우리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자, 우리 여기 봤을 때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말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어때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그랬거든. 저는 우리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은 크게 가져라 이야기해요. 저는 꿈과 있잖아요. 목표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이따 다음에 배우겠지만. 항상 이렇게 합니다. 꿈은 꿔야 된다 그래서 그죠? 꿈은 꾸되 많이 꿔야 된다. 그러나 꿈은 뭐겠습니까? 세 번째.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적과 목표 있죠? 목표가 목표점에 깃발을 꼽았으면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되는 거야. 달성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가 붙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페널티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꿈은 안 그래요. 꿈은 꼽아놔도 그죠? 깃발을 꽂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꿈이라도 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꿈만 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꿈을 꾸고 꿈과 챌린지를 해야 되는 도전정신, 노력. 꿈과 노력을 해야만이 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꿈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목표에 달성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꿈, 잠자는 꿈, 그냥 드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실현하고 싶은,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기대상으로 상반되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자, 꿈은 어떤 뭐뭐에 대한 기대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나의 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꿈이 없으면은 꿈은 꿔야 돼요. 여러분들 잠자다가 꿈 저절로 꾸잖아요. 그죠? 좋은데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있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것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잠잘 때 있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꿈을 꾸지만은 이 실현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가장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누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우리 자식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 동료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갈 때 제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본인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사실은. 꿈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목표 달성을 못해요. 항상 3류 이하의 생활을 한다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희망차고,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꿈,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에 가치관이 배웠지만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에 있는,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잘하고, 그죠? 좋아하는 거, 이런 걸 향해서 우리 목표점에 간다면 항상 꿈이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간상어 중에 우리 코이라는 그 물고기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 코이라는 것은 일본 말이야. 일본의 그 잉어거든요. 잉어인데 우리 비단 잉어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 비단 잉어는 뭐냐?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은 5cm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우리 커다란 그 수족관 연못에 두면은 15에서 25c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강물에 그 방류를 하면은 90에서 120cm, 1m 이상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 물고기지만은 어항에서 기르면은 피라미가 되는 거예요. 강물에서 놔두면은 대어, 그리고 큰 고기가 된다는 이 신기한 그 물고기. 이를 두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에 따라 생각의 크기에 따라 엄청난 그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코의 법칙,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나요? 우리 사람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지. 이 설레는 게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설레는 게 있어야 돼.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아, 우리 코의 법칙.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돼야지.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코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큰 물에 넣으라는 거지. 우물 안에 깨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무대를 어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물이라고,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꿈을 키운다면 우리 인생도 달라지겠죠. 그죠? 원래는 제가 이거는 구두로 설명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시험에도 출제를 하고 하거든요. 우리 코의 법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동료나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그죠? 어항에서 기르면 5에서 8cm까지 크고, 연못에 두면은 15에서 25cm까지, 강물에 두면은 90에서 120까지 성장한다더라. 이런 코의 법칙을
여러분들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생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습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한테 전달해주면 더 잘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고, 그럼 코이가 이렇게 코이의 법칙을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코이의 법칙에 의해서 나의 인생과 어떻게 결부시킬까, 나의 시사점이 뭐고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코이의 법칙과 우리 여기에 시사한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밑에 중요한 것이 월드 디즈니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명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이 그것을 꿈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명언 있잖아요. 그죠? 잘 듣고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 알아도 교육과 학습은 리뷰라고 해서 리뷰. 아는 것도 읽어보고 실천. 그죠? 긍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서. 이 거짓말 같아요? 나는 긍정적 희망사입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못하는 게 없어. 안 할 뿐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피와 땀에 대한 그 노력의 대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결과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비전입니다. 아까 꿈은 그랬고. 자, 꿈에 대한 또 비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자,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근데 너무 우리 비전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내용 중에서 나의 꿈은 뭐예요?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비전입니까? 이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중에서 꿈은 뭐냐? 꿈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비전은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며 나의 최종적인 목표나 방향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은 무엇을 통해서 구현이 되겠어요? 될까요? 비전은 우리 직업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죠. 그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직업은 어때요?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다양한 직업 중에서는 나의 직업이 단순한 생계수단의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비전을 실현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 하늘이 나에게 맡겨준 특별한 임무라고 여길 때 그 직업은 나에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여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직업이 있는 중에서 단순 우리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씁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신이 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신이 준 특별한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나에게. 우리 다음에 우리 기업가 지난번에 했죠. 그죠? 유대인들이 우리 신에 준 그 임무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직업이 나에게는 바로 우리 미션이 되는 거죠. 그죠?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우리 사명과 임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사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다 눌러버렸네. 이제 사명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사명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일. 그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우리 보통 사람 물으면 그냥
돈 많이 벌었어. 뭐 그렇게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돈이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하면 다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건데,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물어보면은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했어, 돈. 열심히 어떻게 일을 할 건데 또 물어봐야죠. 열심히 회사를 다니거나, 그죠? 회사를 차려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이때 일을 하는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미션. 그죠?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명인데, 우리 사명이 또 중요합니다. 그 사명은 현재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명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임무이고 갑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 비전을 달성을 합니다. 사명은 사실에 해당되며 비전은 반드시 사실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건데 물어보면은 세계에서 각국 요리를 먹고 벤츠를 타고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100평의 집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비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열심히 무슨 일을 할 건데 해서 미션 있잖아요. 그죠? 이 미션이 회사 다니기, 장사, 사업하기, 공직 생활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학자로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피터 드러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업가 정신에서도 우리 피터 드러커가 한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피터 드러커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경영자들이 회의에서 즐겨 인용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피터 드러커 석공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세 사람이 석공에 있었는데 길 가는 노인이 석공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우리 첫 번째 석공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답하기를 나는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밥벌이를 하고 있어. 자, 두 번째 석공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돌을 깎는데 이 지방에서 통틀어 내가 최고의 솜씨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여신 망치질을 해대고 있었답니다. 자, 중요한 건 세 번째. 이 석공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희망과 꿈이 번뜩이는 눈빛으로 올려다보면서 말하기를 그랬어.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중이요 라고 했어요. 갈란에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면 수업이면 상당히 좋은데 뭘 같아요? 석공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됩니까? 이 성전. 일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도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죠? 일의 성과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일에서 행복도 얻어지기도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겠죠.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만족감이 있겠죠. 만족감 물론 얻을 수 있지만 이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혼했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짜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사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우리 신의 존중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나에게 준 천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은 그 사명이 된다 그랬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교수님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 보면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만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 안 그러겠어요? 일을 너무 월급 타려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 안 됩니다. 상당히 그 불행한 꿈이에요. 그거는 생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그죠? 잘하는 거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지. 그죠? 여기 우리 피터 드러커의 우리 석공 이야기, 아까 코의 법칙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법칙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사점을 알아주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우리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비전이 저 멀리 보이는 산, 이 정상에 우리 태극기를 꽂고 손을 흔들며 활짝 웃는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면 우리 목적은 어디입니까? 목적은 저 먼 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목표는 먼 산에 가기 위하여 강도 건너고 겨울도 건너고 가까운 산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우리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산과 먼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인생도 마찬가지잖아. 정확하고 명쾌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가까운 산과 먼 산을 힘들지 않고 힘겹지 않게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산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명확하게 해야만이 정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이 없으면 계속 가까운 산들만 보겠죠. 그죠? 비전이 없으면 가까운 산만 보는 거예요. 먼 산은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타가 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나가 바람이 불기만 하면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상태로 배가 항구에도 도착하기 전에 암초에 걸려 가라앉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비전이었으면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기 힘듭니다. 비전 없이 매번 목표만 세워서 행동하는 것은 인생에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 없는 태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죠? 행동 없는 비전은 단지 허황된 꿈이라서 몽상이나 허황된 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행동 있는 비전 있는 행동이 나도 바꾸고 세상도 바꿔요. 아셨어요? 행동 있는 비전 있는 행동은 나도 바꾸고 우리 세상도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표 여기 슬라이드 보면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은 가게를 언제 얻고 물건은 언제 들어오고 가격은 얼마를 받고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여기서는 나의 미래 모습 그리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실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우리 실습은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10년 후와 20년 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죠? 이렇게 삶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공원에 앉아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년이나 20년이 너무 길면은 5년 후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5년 뒤에 어떤 사람은 그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있는 모습도 있을 거고. 너무 빠를까? 어떤 사람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직급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은 직업을 옮겨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다양할 것입니다. 좀 더 그 생생한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는 5년 후, 3년 후, 1년 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됩니다. 상상의 모습을. 이처럼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1년 후,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길게는 50년 후의 모습도 우리가 자꾸 상상해보는 연습을 해야 자기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 모습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측면이 많고, 현재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현재 삶을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미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나온 과거도 중요하겠죠.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자꾸 설계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설계할 시간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본 수업을 통해서 나의 미래 모습을 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만 생기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미래 여행을 떠나라. 훌륭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여행을 떠나라.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여행을 시간 날 때마다 떠나봐야 되겠죠.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인류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미래 여행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10년 후에 자신의 성공한 모습으로 미래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치고 지금부터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죠? 지금부터 열심히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게 답이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태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또 미래 이력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미래 이력서. 그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과거의 이력서를 많이 작성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리 미래 이력서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장래 계획이겠죠. 계획.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20년 이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미래 계획서를 쓰다 보면은 우리 결혼은 언제 해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며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나의 미래 이력서를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나의 생애의 설계 계획도가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만든 비전과 미래 이력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미래 이력서에 대해서는 혼자만 알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래요.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이렇게 선언식도 하는, 원래 이제 이 과목은 있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자기 사명, 나의 사명해서 사명 서약서를 만드는 것도 있어. 만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나 부모들에게나 우리 교수님에게도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는 계기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잘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집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에게 많이 이제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커뮤니티잖아요. 그죠?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할 것이요. 말이 입 밖에 나오면은 말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말하면 그 말이야말로 그 언약이 되고 공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선언한 내용을 잘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은 입 밖에 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만든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 여행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 이력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자, 한 PPT 한번 볼까요? PPT 보면은 목표 설정에 관한 잘못된 믿음이 있어. 첫째, 목표 설정은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소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 그죠? 이건 소모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가 목표 설정까지 그렇다. 우리 보통 우리가 목표 설정할 때 우리 연말이 아니고 연초에 하잖아요. 새해가 밝아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죠?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메모지 있잖아.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그림 속에 간직하면 된다. 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죠? 머릿속에 간직하면 안 돼요. 글로 써봐야 돼요. 글로.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너무 먼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은 시간 낭비다. 그렇지 않죠? 그죠? 너무 미래, 노후까지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 미래 목표 설정은 시간 낭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잘못된 것. 성공하려면 계획이 완벽해야 한다. 안 되겠죠? 아까 우리 꿈은 실현 못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 꿈이야. 여러분들 꿈이 성공이잖아요.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 여러분들 6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잘 들어도 지금 내 강의를 잘 듣는 학생은 우리 다음에 우리 기말고사의 시험에 이 문제를 맞출 것이고 문제를 안 듣고 패스하는 애들은 이것을 틀릴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봉에 못 쓴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부지런하고 그죠? 지혜롭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에요. 이런 속담 있죠? 남대문은 걸어가나 뛰어가나 도착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지. 그러나 목표는 도착만 하면 되지만은 빨리 가는 것도 최선이에요. 그죠? 물론 돌아가서 많이 보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최선이지만 목표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노동일도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럼 알바도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적 노동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것은 괜찮겠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자, 7번.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목표 달성할 목표를 세운다. 이것도 보면은 뭐 혼자 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야. 멘토. 그죠? 내 인생에 멘토가 있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우리 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설계가 우리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잖아. 그죠? 혼자서 달성할 목표를 세운다가 아니고 같이 자문을 받아서 같이 목표를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아는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거야. 그리고 목표란 거창한 일에만 필요하다. 아니죠, 그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또 목표 설정할 때 어떻게 했냐? 구체적, 단순, 측정 가능, 행동 지향적, 현실적, 한시적, 철저성, 빈틈없는, 계속적, 지속적. 이렇게 나의 미래 모습 그리기에 그 스마트한 모습이다. 그죠? 자, 그럼 핵심 가치라고 했는데 우리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가지잖아요. 목표를 가질 때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그 마음가짐, 자세, 태도가 바로 뭡니까? 우리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두세요. 우리 가치가 뭐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고 그냥 갸우뚱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성실, 근면, 창의적인데 이게 기본이라는 거지, 사람들은. 그죠? 성실하고 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창의적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우리 근면이 바로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부지런. 그래서 부지런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걸, 제가. 그죠? 두 가지. 기억나죠? 한 가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는 그냥 내 몸으로 좀 게으른 것. 안 씻고, 깨지지한 거, 그지? 그런 것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은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그래, 부지런하고 성실한데다. 그 플러스 창의적까지 쓰면 더더욱 좋겠죠. 그죠? 우리 핵심 가치는 우리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미션을 설계를 해야 돼. 미션 설계. 우리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열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금방 손으로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었잖아. 여러분들의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인 것이에요. 가치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가치관. 인생 전체, 업무 현장, 가정에서 이 중요한 것을 세 가지씩 나열해 보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 가치들이 뭐라 하면은 우리 첫 번째 가정의 행복, 건강, 화목도모를 통한 행복 토대로 마련하는 것. 두 번째 꾸준한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그리고 열정과 자부심의 바탕을 둔 전문성, 배양과 회사의 충성, 시민생활을 통한 인생의 즐거움, 흥미를 추구하는 것. 봉사활동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핵심 가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의 가치관은 우리 봉사에 좀 더 깊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열정, 자부심, 운동, 가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나의 사명에 사례를 들어서 왜 내가 사례를 만들었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워크시트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생략하는데 원래 이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건강, 일, 여유, 부자, 명예, 행복, 사랑, 종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가장 또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은 그 중에 10개 중에서 3개를 뽑고 3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또 여기에 정해졌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나의 사명, 아까 미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미션을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왜 이 사례를 보여드리냐면은 모를 때는 있잖아요. 처음부터 쓰면 어렵잖아. 그래서 이것이 그냥 표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그 과제입니다. 그 나를 이끄는 가치관. 실습을 계속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오늘은 여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이 그 무엇인가
나의 삶을 이끄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그 슬라이드 두 번째까지 나의 핵심 가치들하고 나의 사명에 대해서 작성인데, 원래는 요거 지금 오늘 이 과제물 이 과제를 작성해야만이 나의 사명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양식을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핵심 가치 무엇인가?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밑에 내가 예시로 많이 적어놨어. 가치관에 대해서 박스 있잖아요. 예, 박스 그죠? 여기 같이 적었으니까 이거 이외에도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외에 있는 것을 적고 한 10가지 정도 적어봐라. 10가지를 적고 위에서 나의 핵심 가치를 순위를 매겨봐. 10개 중에서 위에 10개를 적었잖아요. 여기서 10개를 적으면은 10개의 순위를 한번 매겨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1순위가 되는 거죠. 핵심 가치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중요한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쓰시라는 거죠.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가치도 우리 선택이라고 하면서 지난주인가 한번 얼마 한 것 같아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택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나의 가치관이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배우자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을 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과 우리 배우자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업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알아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의 사용처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돈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럴 거예요. 친구에게 시간과 돈을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그 가치관이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라고 가족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아는데 돈이나 시간은 좀 덜 쓰는 것 같아. 안 맞죠? 그죠? 진정한 그 가족이라고 하면은 가족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끄는 그 가치관이 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과제로 제가 할게요. 과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똑같아요. 이 학과, 학번, 이름.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대로 안 하는 학생들은 진짜 가점을 줄 거예요. 5교시는 1-1의 동그라미. 그죠? 7, 8교시는 2-1의 동그라미. 이거 반드시 하세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관리할 때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거야. 똑같은 사람이 이게 5교시인지 7, 8교시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명심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메일, 이메일 제목에도, 그죠? 제목에도 반드시 지난 우리 과제물에 또 이야기했어. 소속과 시간 1-2, 이름, 자기 성명, 그 교육 과목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냥 사주산업 혁명과 미래 설계 가로치고 1-1 홍길동 이렇게 써주시면은 고마울 뿐이에요. 알으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비전 설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을 만드는 방법은 그 비전을 만들 때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 비전은 그 육하 원칙과 은유법을 써서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 육하 원칙,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표현 방법 추가해서. 우리 다음 사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비전을 만들 때 우리 이런 작성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아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넘어갑니다. 자, 둘째, 큰 비전을 만들어라. 자신이 생각하는 아주 찬란하고 큰 비전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전만 바라보더라도 가슴이 뭉클하고 의욕이 생기는 그런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두뇌를 5%까지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5%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 뇌를 1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죠. 보통 사람은 평소 자기 한계 능력을 30% 정도만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공한 사람은 60%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자기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이미지나 직감을 통해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 등으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의식적으로 힘내는 것을 그만두기 때문인데 우리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하는 마음의 이미지나 직감을 이른바 우리 심리 한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심리학에서 배운 이런 것. 심리학에서는 우리 심리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세 번째,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라. 눈으로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천억 부자, 1억 부자, 10억 부자, 그죠? 숫자를 내야 되고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좋은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냥 삼성그룹, 현대그룹 뭐 이렇게 저 비전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은 반드시 글로 써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일대학교 졸업한 대상자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풀미어 교수가. 그래서 보니까 3%는 엄청난 부를 이룬 최상위층에 속했고 10%는 여유있게 살고 있는 중위층이었고 60%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민층이었다는 거죠. 27%는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 극빈층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잖아요. 인종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조사해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졸업 당시 성적순인지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다.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 3%는 구체적인 비전을 글로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인 비전을 글로 써놓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이고 최상위층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여유있게 살고 있는 중위층은 비전은 갖고 있었지만은 글로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87%는 비전이 없다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극빈층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비전조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통계적 결과인데 상당히 저는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처럼 한 줄이라도 비전을 글로 써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기타 나의 비전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알려라는 것도 있고 이미지화도 하고
우리 그 비전도 경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을 쌓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비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장난감 피겨, 즉 모형 인형이라고 자, 하면 그리고 뭐 영화나 게임의 오늘 캐릭터를 또 떠올리는 4차 분들 많을 산업혁명의 텐데요. 기술 3D 네, 프린터를 오늘은 3D 이용해서 프린팅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신이나 짧은 가족을 모델 삼아 동영상입니다. 정교한 피겨를 만들어 소장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3D 피겨 제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실제 못지않게 정교하게 재현하고 축소해 만든 정밀 모형 피겨. 3D 프린팅 기술로 피겨를 만드는 제작업체에 8개월 된 아기와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은 좀 꺼내서 봐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집에 늘 옆에다 두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D 피겨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포토 부스에 들어가서 단 한 번의 촬영이면 360도 전신 이미지 스캔은 끝. 이렇게 찍은 사진을 3D 데이터로 조합하고 보정 작업을 거쳐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석고 분말과 잉크가 0.1mm 두께로 뿌려지고 이렇게 1000층 정도가 쌓이면 피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우더 소재가 한 층 한 층 쌓이고 그 위에 잉크가 뿌려지면서 전체적인 조형물을 완성시키는 프린트입니다. 피겨는 5cm에서 최대 30cm 크기로 제작할 수 있고 가격은 3만 원부터 3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살아가는 자녀의 성장기를 담고 싶은 부모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연인들, 한국 여행을 기념하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특별한 순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다양한 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제가 아이 데리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아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좀 덜 적적하고 좀 실제 우리 애들 모습이랑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요. 너무 깜짝 놀라고 신기했어요. 애들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좀 보면은 좀 많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피겨 제작을 위해 촬영에 나섰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촬영한 피겨는 이틀 정도 뒤면 완성된 모습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든 제 모습을 이렇게 피겨로 보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3D 프린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 더 나아가 소중한 추억과 감성을 간직하는 방식까지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런 게 궁금해질 때 우리는 졸업앨범을 엽니다. 졸업앨범은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히 커버리면 기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상태에 보신 만큼 그들의 얼굴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겐 지금의 졸업앨범은 그저 종이책일 뿐. 그래서 시작합니다. 아이들 손의 크기에 맞게 얼굴의 특징은 고스란히 살아나게. 그렇게 만들어진 손으로 보는 졸업앨범. 몇 cm예요 이거? 10월 31일. 이거 뭐예요? 진짜 성공했어. 아, 지지 마, 까이지 마. 이거보다 코가 작네. 이제 아이들은 친구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대신 꼭 해내주는 것. 그것이
기술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Printing a Better World 3D 텍 (3D) 프린터는 1983년 미국의 척컬 박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명됐습니다. 3D 프린팅은 디지털 설계도를 바탕으로 소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스페인의 건축가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다리를 만들어 공원에 설치했습니다. 3D 프린터의 카트리지에 각종 식재를 넣고 층층이 쌓아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주택 건설에 많이 이용됩니다. 기존 건축 기술보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하루에 10채의 소형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주택의 형태를 강화 시멘트를 이용하여 쌓습니다. 시멘트가 굳으면 계속해서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철골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층이 이상적입니다. 수작업으로 철근이나 철골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나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문과 창 등은 기존의 시장 제품을 이용합니다. 주방과 욕실 등도 별도로 시공합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3D 프린팅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5층 건물입니다. 하나의 층을 제작한 후 5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최근 미국 3D 프린팅 건축업체 아이콘은 비영리단체 뉴스트리와 협업해 멕시코 타바스코 지역 난민촌에 50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아이콘사의 3D 프린터 벌컨2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33피트 약 10m 정도 되는 벌컨2의 파이프에서 나오는 시멘트를 겹겹이 쌓아 올려서 제작했습니다. 시멘트가 마르면 또 다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14평 규모의 집을 약 24시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만든 50채의 건물은 멕시코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인 주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멕시코 홈리스들을 위해 3D 프린팅 기술로 건축한 집의 실제 모습입니다. 3D 프린팅 건축 기술 발전은 홈리스 구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리 측은 3D 프린팅 기술 도입으로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비영리 단체 정부 간 연구 내용을 공유해 더 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D 프린팅 기술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최근에 3D 프린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3D 프린팅은 말 그대로 프린터입니다.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이죠.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기존의 프린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만 입체 모형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죠. 그죠? 입체 모형을 만드는 기술이 3D 프린팅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프린터기는 잉크를 사용하지만은 3D 프린터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경화성 소재를 씁니다. 필라멘트라는 소재가 있어요. 기존 프린터가 문서나 그림 파일 등 2차원 자료를 인쇄하지만은 3D 프린터는 3차원 모델링을 파일을 출력하여 소스로 활용한다는 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게는 한두 시간에, 길게는 10여 시간에 3D 프린터에 입력한 모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응용한 시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개발자는 가정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시장에서부터 우리 우주 항공 분야까지, 그죠? 우리 우주 식량이나 우주 건축 이러한 기술을 다양한 방법을 3D 프린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장도 좀 아주 다양해지겠죠.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도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관심 분야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